이 싱크대 또는 싱크만 하든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물동이의 크기겠죠. 여기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이런 애들 요것도 당연히 깊이는 450을 넘으면 쓰는 게 불편해지죠. 대부분의 저런 제품들의 그 깊이 뒤쪽으로의 앞뒤의 거리는 대체적으로 450, 600 이렇게 돼요. 300, 450, 600 그 전후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그 이제 이런 이렇게 싱크대를 만들고 여기다가 물동이를 집어 넣는 거죠. 물동이를 집어 넣는데 물동이만 넣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요즘은 아니지만 이렇게 철물이 좀 같이 물 빠지는 그릇 올려놓을 수 있는 게 같이 있는 애들도 있죠. 이런 게 같이 달려있는 애들도 있을 뿐. 근데 또 요즘은 맞춰서 그 주택 설계합니다. 그럼 이런 거 안 넣죠. 이런 거 안 넣고 상판을 예쁘게 해서 도마놓고 쓸 수 있게 별도의 공간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의 크기는 아셔야 돼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제품 쓸 때도 있겠지만 요즘은 저렇게까지 있는 거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동이 깊이만 아시면 됩니다. 깊이. 그리고 2개씩 있는 제품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시고. 그래서 무조건 라이브러리 고를 때 싱크대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다 이거 쓰시래요. 보니까. 근데 이거 없는 제품을 내가 지금 설계했는데 얘를 쓰시면 안 되죠. 평면도에. 근데 그 습관적으로 그냥 갖다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 빠지는 것까지 세트로 묶어 놓은 제품인 것 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린다라고 하면 둘 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제 그 싱크대 평면을 그린다 그러면 일단은 물통이 450에 450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 450에 450짜리 네모를 하나 그리시고, 뭐 모서리 좀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둥글게 하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되고. 근데 이게 어쨌든 모양상 보면은 안쪽에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3에서 5cm 3에서 5cm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필렛으로 레디우스 값 적당히 줘서 그냥 모서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비슷한 모양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시면 대충 물 담긴 통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올라와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뒤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뒤에 살짝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물 틀어가지고 쓰시겠죠. 뭐 모서리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서리 쪽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하신 다음에 코너 잡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그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싱크대입니다 라고 표시할 때 요거 정도는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물 빠지는 곳.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리고는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거기 있지 않았나요? 포인트 P타입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 실제 사이즈로 그려야 되니까 유닛으로 해놓은 다음에 뭐 한 100mm 정도 유닛으로 OK 해서 그리면 포인트라고 해서 찍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로 대체 쓰셔도 돼요. 물론 이제 좀 크다 그러면 지금 저는 100 했는데 뭐 한 65?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저런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콕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찍으셔도. 네. 이게 선으로 직접 그리셔도 되고 물 빠지는 구멍 포인트로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명령어는 POINT인데 모양을 설정하는 거는 포인트 타입. 얘는 그게 안 잡히네요. 어떤
아, 그죠. 이거는 도형이 아니고 점이에요, 점. 점이기 때문에 스냅을 잡고 싶으면 노드라는 스냅을 쓰셔야 된다 였죠. 노드 NOD 하시면 잡히죠. 이 점이에요. 모양은 저렇게 생겼지만 저건 점입니다. 그래서 노드 스냅 써야 돼요. 어쨌든 저런 간단한 기호할 때 그 포인트 타입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요거 크기가 있는 물체를 하고 싶을 때는 요걸 쓰셔야 되죠. 크기가 있는 물체를 하고 싶을 땐 얘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런 제품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그냥 상판, 돌로 생겨있는 상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로 쓰면은 얘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물통이니까 얘만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모르죠. 이렇게 금속으로 돼 가지고 물 빠지는 것까지 같이 있는 제품을 쓴다 그러면 요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 부분 해봤자 뭐 물 빠지는 거밖에 없잖아요. 물 빠지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은 대충 그린다 그러면 그냥 선이죠. 선 몇 개 그려주면 돼요. 뭐 겉에 있는 라운드를 잡아주고 큰 의미 없습니다, 얘네들.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 있는 그 통째로 된 제품을 쓴다 그러면 그거의 크기를 적당히 좀 보셔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900짜리다 그러면 900 위치까지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 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 몇 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촘촘하게 그리시면 출력했을 때 여기가 시커멓게 나올 거라고. 시커멓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충 비슷해 보이는 정도로 좀 듬성듬성 몇 개만 놓으시는 게 훨씬 그 모양에 대한 표현으로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제품은 이렇게 생겨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맞겠지만, 대신에 쓰더라도 여기 사이에 있는 선은 좀 지우고 쓰시고, 몇 개 이제 이렇게 생겨있지 않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싱크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애들, 얘는 없잖아요. 이거는 물통만 들어있잖아요. 물통만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판에다가 물통만 그려주셔야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써도 내용을 알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쿡탑이든 가스레인지든 이제 비슷할 텐데, 이제 크기가 얼추 외워지실 것 같긴 한데 거의 외워지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보면은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한테 필요한 중요 치수는 깊이 이렇게 요 거리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45, 뭐 앞쪽에 뭔가 좀 달려있다 그러면 걔네 크기까지 하면은 뭐 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값을 외운다 그러면 그냥 45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저거의 크기가, 정확한 크기가 저희한테 매우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너무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되니까, 그 정도 범위만 아니면 되니까 대충 깊이는 그냥 450, 조금 크면 5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스레인지 아직도 많이 씁니다. 그 이제 요즘은 매입해서 쓰는 경우도, 매입되는 형태도 많긴 한데, 요렇게 생겨있는 가스레인지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싱크대를 만들 때 요렇게 해가지고 상부에 여기는 판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가스레인지를 놓는 곳은 여기가 작업대의 높이일 거잖아요. 서서 작업할 때 뭐 900 전으로 높이를 잡는다라고 치면은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요만큼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쪽에 있는 장의 높이는 조금 낮아야겠죠. 그러니까 인면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장의 높이는 가스레인지 같은 걸 놓는다 생각해 보면 좀 낮겠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거나 올려놓고 쓰는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작업대의 높이가 다 같겠지만 저렇게 가스레인지를 놓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인면하실 때 고르시면 되고요. 규격은 요거로 할게요. 600에 450. 그러니까 이거는 300에 300 정도 보면 돼요. 이거 하나 놓을 때 요거 하나가 300에 300 정도, 300에
300에 한 뭐 250 요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여기에 가스레인지 또는 쿡탑 또는 그 전기로 하는 애 그렇다고 치면은 저거의 크기는 한 600 정도에 450 정도로 이렇게 그리시면 얘가 이제 그 가스 그거 있죠. 요 정도면 되고 뭐 테두리 모양 내고 이런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으면은 너무 가까이 있는 선은 좀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 출력했을 때 두 개 선이 붙으면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는 그거 불 이거 크기 뭐 저희 설계하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적당히. 그리고 이게 3개짜리면은 큰 거 하나 옆에 작은 거 2개 적당한 거 이렇게 2개 이렇게 있는 게 보통 3구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여기의 특징은 그 물건 올려놓을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리 그거 그려주시면 돼요. 이 다리도 대각선으로 그리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가운데 딱 안 맞추셔도 돼요. 대충 눈으로 가운데 맞추셔도 되고 옵셋을 해서 바깥쪽으로 요만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 안쪽으로 요만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잘라버리시면 굳이 길이 맞춰서 그린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시면은 이렇게 지우시면 뭐 회전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45도 회전시키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런 뒤쪽에 있는 선은 이거 가스레인지 놓은 그 크기 가스레인지 앞뒤에 있는 선이고 여기가 비어있는 아래쪽에 있는 싱크대 선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쓰면은 시커멓게 나오기 때문에 좀 선을 조절해서 쓰자인 거죠. 그냥 쓰지 마시고 선을 조절해서 쓰는 게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80분의 1 원룸 정도 했다고 해도 80분의 1 정도로 보일 건데 이렇게 보면 선들 붙어서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진짜 라이브러리 쓰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막 저렇게 돼 있는 걸 캐드에서 보고 와 예쁘다 이거 써야지 이렇게 하면 되려 도면이 망가질 수 있어요. 좀 단순한 애들 위주로 쓰십시오. 써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기호로서 가스레인지가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전달이 돼요. 대신에 이제 이게 나중에 싱크대를 요렇게 놓고 쓴다 그러면 얘만 있으면 되고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틀이 있고 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경계가 생길 거다는 거죠. 이게 가스레인지라면 높이가 있는 제품이니까 이 인면으로 보면 싱크대가 여기까지는 좀 높을 건데 여기는 좀 낮아야 된다고요. 가스레인지를 놓는 경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경계선이 여기쯤에 이제 보일 거다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따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요쪽하고 경계가 이렇게 따로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왕에 쓰더라도 제품을 좀 보고 라이브러리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맞는 형태로 쓰는 게 좋겠죠. 저희는 이제 가스레인지는 이제 안 하실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저희는 상판에 그냥 구멍 뚫고 놓는 타입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그려진 것 같아요. 만약에 쿡탑 같은 거 2구짜리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줄여주시면 돼요. 600 했으니까 30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정도 되고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뭐 버튼 돌리는 거 이런 거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 없어요. 이왕에 그릴 거면 여기까지 또 그려주셔야죠. 기울어져 있는 부분까지. 뭐 그렇게까지 라이브러리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가 적어도 주방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기본이 되는 거죠. 냉장고 그 다음에 싱크 그리고 가스 불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놓으시는 게 주방 설계의 가장 기본.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주방 설계 하면 됩니다.